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그 전에 좀 주가 기대감이 많이 모아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청이 작은 종목들의 실적이 그 전부터 얘기가 좀 좋았을 때 주가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2분기 파크시스템스의 영업이익을 높게 잡아도 70억 정도였는데 지금 101억이 발표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차익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파크 시스템즈 그 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부분이 지금 그 전에 작년만 해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잔고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작년 말까지 수주잔고가 437억이었는데 이 올해 1분기 말에 본다고 하더라도 한 73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주잔고에 뛰어넘는 1분기 쪽에서 수주잔고를 보여서 이분의 파크 시스템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원동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수주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파크 시스템즈의 어떤 기술력, 또 나노 쪽에서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높이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EUV용 마스크 장비 같은 이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UV 쪽에서의 공정 확대나 어떤 고객사들의 선당 공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수주를 보더라도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어떤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을 올해 말고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수주가 반도체 업황이 크게 일어난다,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바닥을 다지면서 더 이상 나빠질 때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상황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파크 시스템츠의 AFM 이나 여러 가지 장비 수요 부분은 이 골고루 2분기에 이어서도 이 하반기 때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올해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증권사도 545 이상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지금 23만 원까지 올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파크 시스템스의 이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파크 시스템스 신규로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 관점보다 버티자 관점보다도 이 주가가 오늘 급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신규 장비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일어날 걸로 판단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과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주가에도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표 주가는 19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인선 ENT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태풍 피해 우려감 때문에 이제 폐기물 사업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의 위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그다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선 ENT처럼 이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태풍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작년에도 이 태풍에 대한 부분에 올 시기 때 잠깐 반복했지만 2021년, 2020년에는 그렇게 지금 태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막 오르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태풍과 관련된 이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저는 약간 테마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의 어떻게 보면 이 본업에 대한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뭐 건설 폐기물 또 이제 이 폐차 쪽에서의 재활용 쪽에서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 모두 이제 수직 계열화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건설 폐기물 기업으로 설립된 이후에 인선모터스가 이제 폐차 이쪽이고, 인성기업이 이제 건폐 중간 처리고, 또 이제 영흥산업 환경이 소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전에 인선 ENT가 이런 수직 계열을 하면서 이 사업 구조에 있어서는 좀 일원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19년이죠. 이 IS 동서에 인수되면서 이 광양 쪽에서의 매립지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선 ENT의 어떤 사업 구조, 폐기물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효율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지, 뭐 중간 처리, 소각, 그 마지막 이 매립 같은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폐기물 쪽에서의 이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때 인선 ENT가 최대 수혜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폐 쪽에서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폐배터리 쪽에서의 기대감이 크죠. 이 자회사 인턴모터스죠. 이 자회사 인턴모터스가 우리나라 1위 폐차, 그리고 재활용, 이 폐차를 이용한 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3만 대 이상의 폐차를 안정적으로 매입한 후에 해체를 통한 인가구 매출을 좀 창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인선 ENT의 어떤 전기차 폐배터리 이런 기술력까지도 겹쳐지면서 지금 인선 모터스에 의한 인선 ENT의 주가도 상승 여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팟의 재활용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아직까지는 이 고철 시세 연동되지만 이 원재료 역시 좀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 고철 시세가 안정적으로 그만 간다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해체 재활용 매출 4분의 수준에는 좀 불과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인선 ENT가 이쪽에서의 캐파를 차지하는 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건폐 쪽에서의 이 매출 부분은 이 시장 상황이 뭐 좋아지면은 당연히 1순위로 인선 ENT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또 인선 ENT가 어떤 이 폐차 자원센터가 일산에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 영역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집중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인선 ENT 오늘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인선 ENT는 태풍을 바라보기보다는 본업단을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보다도 버티는 전략이 낫다. 왜냐하면은 이 태풍이라는 어떤 이 테마적인 모멘텀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마다 비중이 좀 틀리겠지만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제일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ENT의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버티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내일 주식이 추가로 상승될 예정인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밀리고 있을까요? 네, 그런 이슈도 우선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동훈 아나텍이 1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했죠.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 때 흑자 전환하면서 기술 라인센스 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봤을 때 홍콩 그리고 여러 지금 중화권의 이 기업들과 지금 라이센스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라이센스 계약을 했을 때에 어떤 추가된 비용이 안 들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이 제일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도 이 올해 2분기에 대한 그 2분기보다도 또 하반기 때 기대감을 흑자 전환에 대한 당연히 흑자 전환하겠죠.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반기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그렇고 이 실적의 거의 70% 가까이가 바로 이제 기술 이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은하나텍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스마트폰 제조 업체 쪽에서 이 드라이브 IC 제품에 대한 공급 확대는 꾸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하향 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 쪽에서의 제품이 확대됐을 때에 그 부분을 더 기대하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용 햅틱 제품에도 이제 본격적인 공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은하나텍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한층 더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은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성 자산이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이 진출 하는 부분이 스마트폰, 이 전장 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쪽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계약이 저는 계속해서 그 투자 계약뿐만 아니라 이 동은하나텍이 새롭게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동은하나텍 오늘 좀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이 보유 관점은 좀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동은아네텍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유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손돌림 보증 기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나 이런 얘기는 들릴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기술 이전료가 지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이런 부분이 좀 잡히는 과정이 순조롭게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 관점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내년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동은하나텍의 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동장업계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정 기업들에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어떤 IT 부품주들로 이 PR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의 주식의 어떤 추가 상장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관점보다는 버티는 관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